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저희 이 회사가요, 국회의사당 앞에 있어요. 점심 먹으러 나오면 간혹 국회의원들도 많이 봐요.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보고, 특히 제일 많이 보는 건 경찰관들을 많이 봐요. 거기서 버스 대놓고 아예 이렇게 상주를 하죠. 순찰도 하고. 오늘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탐정법제화가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안 돼 있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최초 발의가 된 게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20년 가까이 국회에 안건이 올라갔는데 번번이 폐기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상을 또 급하게 찍습니다. 뭐 미제 사건 분석할 것도 지금 많은데 또 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급할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지속적인 지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절실함이 없는 게 아닐까. 우리가 탐정이 필요하다, 탐정을 해달라, 법제화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앞에 가서 뭐 분신이라도 할 태세이든가 정말 생업을 내팽개치고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탐정을 찬성하는 조직이 경찰 조직이 가장 좀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퇴직 경찰관들이 많이 찬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경찰관들은 이제 공무원 생활 오래 하고 나와서 연금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막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절실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가 2번이나 분신하는 거를 분신하는 현장을 보진 않았지만 그런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트랙터를 갖고 막 올라온다든지 각종 자기 집단에서의 어떤 국회를 향한 정말로 처절한 몸부림의 움직임을 해요. 그런데 이 탐정제가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지금 가결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정말로 원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회의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요, 그리고 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로 탐정을 찾게 되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내 아들이나 내 자녀가 내 지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 사건이 일생일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딱 생각나는 게 탐정이 없는 거야. 그런 일들. 또 우리 가족이 실종이 됐어. 또는 뭐 미아가 돼가지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뭔지 모르고 경황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경찰에 얘기하고 뭐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국가공권력이나 어떤 법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이외에 탐정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국민들한테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잡혀야 되는데 이거 법제화도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탈북자들이라든지 탈북자도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이산가족도 찾아야 되고 또는 스토커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헤어진 이산가족, 헤어진 가족을 찾아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흥신소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희한한 상황인데 왜 이게 법제화가 안 날까? 절실함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탐정의 필요성을 내가 그때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 일생에 한번 겪고 나서 거기서 끝난 거지. 끝났으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일이 벌어졌을 때 준비가 안 돼 있고 탐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건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될 확률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탐정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라고 외쳐대는 그런 세력들이 줄어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경찰 쪽에서 많은 어떤 탐정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고, 퇴직 경찰관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엄청난 절실함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사업으로 탐정을 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꽂히면 어떤 조직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은 경찰관들이 많았지만 나는 경찰관 생활을 하지 않았고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 꽂히면 내가 자유자재로 여기서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의뢰인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리고 정말로 이 탐정을 바라는 조직에서는 과연 정말로 절실함이 있는가? 이 절실함을 가지고 앞에서 택시기사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것들인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어떤 정치 생명 연장이 목적이지 여러 안건들 중에 그것만 따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책임질 수 없듯이. 그러면은 앞에서 담임선생님 앞에서 들어 눕기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 될까 말까지. 이렇게 희지부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탐정제를 바라보는 이제 뭐 요즘에 협회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그거 좋게 안 보거든요. 자, 이익 집단이면 아무래도 자기 이권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협회에서 저쪽 협회에 대해서 뭐 굳이 막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또 높은 것이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수가 지금 부족한 상태지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 내가 뭔가 이런 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니까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탐정학과 탐정 경험에 탐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수 한번 해봐 뭐 이러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 줄대고, 그러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탐정제를 저해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판국에 그렇게 좀 분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제 갈 길을 간다, 자강론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항상 드리죠. 그래서 내가 자기 나름대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대한변협에서 자꾸 반대한다. 변협에서 반대하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 안건이 발의가 되면 국회 법사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과를 하면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 자체를 통과를 계속 못했어요, 지금까지. 거기가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 많다, 뭐 이런저런 뭐 추정의 이야기들 이쪽에서는 하는데, 저는 여기에도 동의를 사실은 100% 하진 않아요. 왜냐면 변협에서 헌법 제17조 뭐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좋다 이거야. 지금 시간이 벌써 한 17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좌초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대안이 없는 거야, 지금. 변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변협에서 못해요. 사생활 침해 때문에요. 그러면은 변협의 얘기도 들어줘야지.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누가 나를 뒤돌아다니면 기분 나쁘지, 당연히. 그럼 이걸 외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외국에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 가보고 일본 가보고 실제 사례를 들이밀면서 변협을 설득을 하든가, 앞에서 탐정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을 아예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국회의원 뭐 의원 사무실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들어 눕든가, 뭔가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요, 이 유튜브라는 게 뭐 유명인들도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지요. 이거 시대의 트렌드에, 이게 유튜브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치밀한 계획과 열정을 가지고 중간에 하다 말면 안 되고, 저처럼 완전히 미쳐서 할 각오로 유튜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정치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해요. 정치인을. 결국은요, 우리가 아무리 막 떠들어대고 해봐야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치인을 학급 반장으로 내보냈잖아요, 대표로. 근데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저쪽 법안은 저쪽 법안이고, 택시 쪽 법안은 법안이고, 농민들 법안은 농민 법안인 거고, 우리의 법안은 탐정 법안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다야. 국회의원들한테는 여러 법안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이게 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을 좀 건드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쫓아가서 건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이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10분 활용을 좀 해서 우파 좌파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좀 건드리면서 이 탐정제 도입과 좀 연결을 시켜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조사원으로서 치밀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입니다. 입만 떠들어대는 게 아니고. 자, 저는 사실요, 젊었을 때는 노란색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진짜로 대성 통곡을 하고 울은 적이 2번 있거든요. 소주를 2병 까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엉엉 울었고, 그 2번째는 언제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울었어요, 또. 자, 그때 왜 그랬냐면, 저는 정말로 감정에 압도되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어떤 친일 척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외쳐대고,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제가 그 안에 프레임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탐정 영상에서 항상 그런 걸 강조를 하죠. 프레임을 매일매일 깨고 박살내는 훈련을 매일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제가 30대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냥 뻑이 간 거예요, 내가. 그런데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은 더 올랐거든? 지나고 보면 엄밀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왜? 감성을 건드리니까. 사람이 감성을 건드리니까.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급하죠. 그리고 감성적이에요.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하고 운전도 빵빵하고 막 급하게 하고 감정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너 몇 살이야? 이 얘기, 뭐 나이 얘기가 왜 나오고 갑자기 느닷없이 막 네가 어떠고 어떠고 막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합리적으로 풀어가도 될 일을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감정 또는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좋은 쪽으로 승화가 되면 열정이 강력한 거거든요. 그럼 뭔가에 하나 꽂혀가지고 내 열정을 불살라버린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다면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나에게 힘을 줬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한테 자신감을 줬어요. 제가 젊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집값은 더 올랐고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야당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포퓰리즘, 뭐 감성팔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은요. 노란색이었었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갔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데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간 거죠. 파란색으로 갔는데 지금은 빨간색으로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 이 당 저 당 옮기는 철새 정치인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욕을 먹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정치인이 이 당에 있다가 저 당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욕할 일이지 국민들은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프레임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자기 이권 때문에 표 준다니까, 자기 공천 준다니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표를 준다니까, 공천 준다니까 갔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야당도 들여다보고, 여당도 들여다보고, 좌파도 들여다보고, 우파도 들여다보고, 중도 파도 들여다보는 사람일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니까? 그게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오른쪽에 계속 있고, 내가 왼쪽에 계속 있고, 그러는 것보다 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얘기보다는 정치인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국민은 야당과 여당을 동시에 바라보잖아요. 그러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정치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 극악무도한 살인자 새끼들의 인권을 강조한다라는지 뭐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건 저는 절대 반대하거든요. 사형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를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데 국가정보는 어디 갔어요? 국가정보는 개판 5분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왜 국가정보를 하면 이 민간인 사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국정원 이빨 다 빼버리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급이나 이런 거는 뭐 사장이 결정해야지 왜 나라에서 결정을 해요. 그거 뭐 청년들한테 몇십만 원 주고 몇백만 원 주고 의미 없어요. 그냥 알바 뛰면 됩니다. 노가대 뛰면 되고. 그렇게까지 건드리면은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식당에서 일하는 힘든 일하는 사람들 다 탈북자들이고 요즘에 몽골이나 뭐 외국에서 온 애들이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폐차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전부 다 외국인이야. 좀 새카만 외국인, 중동 쪽 사람들이 와서 막 일을 해요. 인천 송도에 자동차 수출 관련된 그런 장소를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땡볕에 있으려고 안 해요. 자, 온실 속의 화채처럼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애도 안 낳는데.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패션이 강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태인처럼 외국으로 다 내보내야 돼요. 세거든,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를 그냥 오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저시급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고요. 부동산도 지금 제가 안산에 사택이 하나 있는데 뭐 그쪽 부동산 한번 얼마 전에 갔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아예 매매가 안 된대요. 돈 있는 사람 상관없지. 매매가 안 되면 어때? 갖고 있는 거 쓰면 되지. 대출 받아서 쓰면 되고 10억, 20억짜리 아파트. 근데 서민들이 힘들거든요.
자, 개인정보를 강조하는 만큼 국가정보도 강조를 하셔야 되고,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는 정도로 중국이 많이 성장을 했고,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인데, 미국에요, 중국 인민군 출신의 유학생이 3,000명 이상이에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들 중에 군 출신 유학생이 3,000명 이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미국은 어마어마한 비상사태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첩보활동, 스파이 활동 좀 그만해라, 중국. 산업이나 뭐 국가정보나 여러 부분에 맞춰서 그런 어떤 아주 치밀하게, 느리지만 치밀하게, 그런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 궁극인들 위에다가 실제로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얼굴을 하나하나 다 찍어요.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를. 근데 우리나라는 한 명만 그렇게 난리 나잖아요. 예? 그죠? 경찰관이 조선족한테 두드려 맞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의 주권 자체를 그냥 포기한 거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에 딱딱 나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미국과 중국이 좌지우지 흔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자,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프레임을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욕할 수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민주당은요, 중국에서 파견한 사신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요, 미국에서 파견한 사신인 것 같아요. 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균형, 세력 균형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맞춰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 혹시 느끼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뽑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뽑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입맛대로. 그러면 우리는요, 미중 무역전쟁과 스파이 전쟁 사이에서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우리 대테러 용병 협회 윤진용 회장님하고도 이 콜라보를 했지만, 이 민간 군사 기업의 정말로 무궁무진한 시장이 한반도라고 그 회장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 군사 전쟁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하는 거. 지금 북한은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하지 안 하잖아요. 우리랑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어요. 전시작권도 없는데 전시작전권도 없어요. 그러면 전시작전권이 없는데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자는 얘기냐? 그건 잘못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전쟁할 능력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오랜 역사부터 역사적으로 지금 수십 년, 거의 한 10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미국과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대통령도 그들이 선출을 한다라고 저는 봐요. 이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내가 차후에 정확한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꼭. 자, 그렇다면은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힘을 키우려면 일단 우리 가정 안에서 싸움을 안 해야 되거든? 근데 싸우고 지랄들인 거야, 계속.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지 하나만 잘났으면 뭐해요. 자,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스위스 비밀계좌 혹시 들어보셨죠? 굉장히 강력한, 수익원이기도 하지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해요. 소송까지 한번 미국에서 얼마 전에 소송 걸어가지고 그런 적도 한번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중립국을 지키면서 그들의 힘을 발휘하지요. 하지만 시리아라는 나라는 샌드백이 돼가지고 완전, 자, 보세요.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냉전 시대에도 자유주의, 공산주의, 시류를 따르지 않았어요. 시류를 따른다라는 건 줄을 선다는 거거든요. 시류를 따르지 않고 줄을 서지 않았어요. 시류를 따르고 줄을 선다라는 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그 출세를 위한 욕망이 본인의 목을 본인이 조른다고, 오히려. 아니면 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류를 따르지 마시고 시류를 만들어 보세요. 새롭게.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아셨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대한 거를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 있다라는 거. 유튜브라는 존재. 그 다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튜브가 천하무적인 네이버도 박살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단계적인 인지를 언제 하셨습니까? 얼마 안 되셨죠? 유튜브의 부사장이요, 앞으로 모든 인터넷 컨텐츠의 90%는 영상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써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찔리시죠? 제발 좀 앞서가셔야 되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싸움만 했지 않습니까? 그냥 줄 서가지고, 그래? 너도 그래? 이렇게 한번 서볼까? 저렇게 한번 서볼까? 어떤 단체든지 그 밑에서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단체가 박살나면 자기도 박살나요. 총살됩니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친프한 애들 다 작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안 났지요. 그러면은 완전히 친일이 국가의 어떤 기득을 우리나라처럼 확 때려잡아가지고 바로 몇 년 있다 전쟁 나가지고 친일이 그냥 뭐 반공으로 섞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파워를 기르든가.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왜 친일 척결이 왜 안 됐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안 된 거예요. 독립운동 하는 건 좋다 이거야. 뭐 공부를 하면서 해야지. 만주벌판 가가지고 독립운동 목숨 걸고 쌓아온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면 국내에서도 뭔가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탐정제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류를 따르지 말고 시류를 만들으라는 얘기는 뭐냐? 기존에 있는 시류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시라는 거죠. 저 유튜브라는 회사를 구글에서 인수했잖아요. 유튜브 만든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고 찍어서 올리고 찍어서 올리고 찍고 올리다가 네 것도 올릴래? 내 것도 올릴래? 내 것도 올릴래? 이런 거야. 내 거 찍어서 올리니까 야 이건 내 거야. 넌 찍어서 올리지 마. 절로 가. 이렇게 이지랄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기주의를 위해서 어떤 라인에 줄을 서면 또 뭐를 하겠어? 그 사람한테 아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 상대방 욕하겠지. 까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튜브라는 개념 자체 보세요. 콜라보가 왜 좋아요? 자,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너 이 새끼 하지 마. 나 혼자 떠들. 이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서로 A가 B를 죽여서 누군가를 짓밟아서 올라가는 그런 세계는 이미 옛날에 끝났다니까? 누군가를 도우세요.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인드로 하세요. 누구를 욕하지 말고 자, 우리 함께 갑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대단합니다 해서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세요. 그 사람이 뜨지 않습니까? 구독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가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생태계 자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류를 만들어 버리세요. 유튜브를 만드신 것처럼. 자, 20년 가까이 탐정제 법조 해달라 안 되고 해달라 안 되고 한달. 그럼 뭐 했어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럼 방법을 바꾸셔야죠. 안 되면은요. 바꾸세요. 자,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탐정제 법제화가 되고요. 법제화가 되었을 때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창의력이 있어야. 본인이 하다 안 되니까 별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오는 사람이 코난인데 그럼 코난이 똑같은 얘기 하고 앉아있고 똑같은 매뉴얼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뢰인한테. 의뢰인이 탐정제 없애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그 창의력은 어디서 나온다? 이타주의에서 나온다니까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한번 잘 돼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밑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유튜브로 돈 벌고 성공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입니까? 50대 이상 몇 명이나 돼요. 기존의 부는요 젊은 친구들보다 쭉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나이가 많을수록 돈이 많죠. 대부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50, 60대가 20대 애들보다 돈이 훨씬 많잖아요. 부동산도 더 많이 갖고 계시고. 그쵸? 그런데 유튜브는 어때요? 유튜브로 진짜 몇 천만 원씩 벌고 몇 백만 원씩 버는 젊은 친구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20대가 훨씬 많아요. 10대 초등학생도 있어요. 나이를 먹은 사람일수록 유튜브에 대한 수익이 없고요. 더 올라갈수록 유튜브가 뭐예요? 이래요. 이해되시나요? 완전히 역피라미드가 된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 권력자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냥 도와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착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아니 내가 싫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콜라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니까 사람들한테. 자 대표님 회장님 저랑 이제 콜라보 한번 하시죠. 저랑 영상 한번 찍으십시오. 나 너 싫어 이 새끼야. 싫으면 나랑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나를. 그죠? 그런데 왜 해주시겠어? 내가 싫지는 않은 거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탐정에 관련돼서 공감대도 해주시고 이러한 여건들 분위기들이 자꾸 조성이 되면 이제 이 우리 영상에 또 더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지금 콜라보가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모시고 더 유명한 분들도 모시겠죠. 이러면 이제 영상이 좀 커지고 방송이 커지다 보면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모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시기 전에 우리 채널이 더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탐정 방송이. 자, 좌파, 우파 상관 안 합니다. 저는 좌파, 우파, 야당, 여당 전혀 상관 없고요. 이러한 정치인들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 줄 서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보다 정말 소신 있게 움직이는 정치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탐정제 도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미아 가족, 미제 사건의 피해자, 형사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몰린 사람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일생일대 평생 있을까 말까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탐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피해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 탐정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늦어진 걸로 보입니다. 탐정제 도입이. 그래서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